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광섭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간만에 양 시장 모두 그래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다 보니까 한국 네. 시장도 조금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올지만큼은 일단 기술적 반등까지는 다 나왔다. 기술적 근데 반등은 이제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갈지 다시 작년 10월 말 때도 이런 현상이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들 불확실성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조기적으로 해결되는 모습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면서 11월부터 2,300에서 거의 뭐 3,000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4, 5개월 동안 쭉 올라갔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장세가 나올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은 일단 이번 주까지는 계속 박스권이 진행이 될 것이고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서 지수 자체 숫자가 더욱더 레벨업이 되는 부분들은 바로 다음 달에 있을 1일 날 있을 또 수출 증가율 이게 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또 OECD 선행지수도 나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수출 증가율이 사실 2달 연속 지금 둔화됐던 부분이 좀 우리나라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1일 날 있을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전 자신 있게 상단을 좀 더 우리가 더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갈팡질팡하는 뭔가 그냥 심심한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 계속 한 이번 주까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이라든지 물가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업종들이 또 메가캡이 있다 보니까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시장을 끌고 갔었는데 한국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주 이번 주말에 이제 11월 네, 그렇죠.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이제 수출 증가율이 나오고 나면 경기의 전체적인 또 힘이 어디로 실릴지 아직은 좀 맞습니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오늘도 또 유가왕 강성호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성호라는 삼행시. 딱히 저는 떠오르진 않는데 네. 좀 많이들 응모해 주셔갖고 오늘 유류비도 인하됐는데 그만큼 예. 유가가 아니면 지금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좀 조금이나 아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네. 되지 않았나 많은 생각이 참여가 듭니다. 됐으면 좋겠고 2장 보내드리는데 오늘하고 내일 진행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자, 오늘은 제 말이 좀 많이 적어지신 신광섭 매니저의 몫을 오늘 한 장 보내겠습니다. 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세로 고침을 좀 시작해 볼 텐데 첫 번째 세로 고침은 이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 뭐 반드시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밥상 물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제반에 최근에 뭐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순차적으로 얘기들이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점점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공포스럽게도 좀 치고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명칭이 좀 귀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에그플레이션. 일단 저게 이제 뭐 네. 농업 플러스 이제 뭐 네. 인플레이션인데 합성어인데 네. 네. 어쨌든 뭐 공포라고 하니까 조금 좀 명칭과 좀 다르게 좀 안 맞지만은 뭐 네. 어쨌든 그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뭐 작년 이제 가을부터 이 농산물 가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M1, M2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건의 가치 그리고 물건의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동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영향을 기인했다고 좀 보시는데 가장 사실은 이제 농산물 가격이 가장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후 변화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뭐 옥수수라든지 뭐 밀 사실은 이제 미국 쪽,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좀 많이 좀 생산이 좀 나오고 있는데 통상 이제 라니냐 기후가 진행이 됐을 때
조금 이제 실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간 수확량 대비해서 한 20-30% 정도 좀 다운이 돼서 수확이 좀 덜 될 수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게 바로 첫 번째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병목 형상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물류가 아직까지는 꼬이는 현상도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날씨가 사실 저희가 이번 주 지나면 11월부터는 이제 초겨울로 이제 진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지표죠, 그 적도 이 온도 지표를 말씀드려서 현재 지금 태평양 그 밑에 적도 아래 그 해수면 온도가 0.2에서 0.3도다 마이너스. 그런 뜻은 결국은 적도가 기준점이 되고 대부분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동아시아라든지 뭐 중동대도 사실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밑에 지방의 곡창지대가 상당하거든요. 사실 그쪽이. 근데 그쪽도 지금 수확량이 생각보다 별로다. 그리고 그전에도 중동발도 리스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영향이 전반적으로 결부가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에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배경이다라고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일단 에그플레이션 얘기는 저도 이제 뭐 증권사에서 리서치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에도 그때 이제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있었고요. 네. 2010년, 11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아랍의 봄이라는 부분들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부터 나오는 이슈였거든요. 그게 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가격도 폭등을 하고 네. 그리고 주요 이제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에너지, 특히 음식료와 식음료와 관련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좀 만만치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매크로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머징의 어떤 소비 파워가 약해지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는 일단 그렇다면 어쨌든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왔을 때 그래도 뭐 흔히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주 아니면 투자 테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다가온 것 같아요. 에그플레이션 말씀하신 것처럼 라니냐도 있고 더불어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뭐든 만들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식료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죠. 올라갈 텐데 관련된 어떤 테마 내지 업종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제 그 뷰로 보면은 네. 뭔가 이제 에그플레이션 결국 인플레잖아요. 인플레가 잡히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매달 나오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꺾이는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이 거의 뭐 인플레를 수출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모든 게 사실 결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좀 최근에 또 산시성에서 그렇죠. 최대 그 매장하고 있는 마그네슘 관련된 부분들 또 쇼티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전 세계 75%를 담당하는 부분이 산시성에서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기계도 잘 안 돌아가고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있겠지만은 이게 쉽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저는 내년 초까지는 꺾일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에 대한 부분은 전력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연 전 세계 글로벌에서 이런 인플레가 여러 가지 쪽 섹터에서 아마 계속 돌아가면서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잡히기 위해서는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더 올라가는지 꺾이는지를 주목하시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뭐 오늘 미래생명자원 전반적으로 이제 뭐 비료, 뭐 사료, 뭐 이쪽을 영위하는 이런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좀 이런 쪽이 왜 움직이는 건가? 사실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보다 더 진짜인 종목들이 있는데 왜 안 올라갈까 해서 의문인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료, 비료주는 사실은 이제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좀 요망하는 바이고요. 저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두 종목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료를 통해서 좀 가공도 하고 그에 대해서 퍼블리싱까지 동반적으로 하는 유통까지 하는 업체죠. 바로 대상과 그리고 풀무원 이런 네.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딱 2013년도의 당시와 지금 계속 유사한 상황인데 이 실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에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은 바로 실적이 다음 분기 실적에 반영되겠지. 지금 뭐 팔도 브랜드 아실 거예요. 뭐 지금 뭐 이쪽도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지금 이제 가격 인상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좀 계속해서 가격 인상이 들어가는데 이 가격 인상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통상 과거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는 대상이라는 기업도 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2014년부터 주가가 움직여서 그때 주가가 거의 한 4배 정도 갔었거든요. 풀무원도 같은 좀 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꺾이지 않고 계속 뭔가 고가권에서 정체라는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된다면 이 인플레는 계속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이에 대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음식료 대형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움직이는 걸보다는 저는 이제 내년 초부터 움직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뭐 대상도 있고 풀무원도 있고 뭐 CJ라는 또 종목도 있죠. 뭐 햇반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중소형 종목들은 단기 변동성이 조금 상당히 좀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식량 그 생산 지수가 또 고가 갱신했다니까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그런 지표들이 또 뭔가 또 하향 조정했다면 또 그 종목들도 급락이 나오거든요. 사실 실질적인 직접 관련주들은 제가 언급해드리는 바로 세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과거 사례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올랐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중소형 사료 관련 종목들은 사실 네. 오늘 또 다른 뉴스도 있더라고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 지원을 해서 뭐 그래서 사료값에 더 또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은 더 변동성이 더 커지어서 좀 중소형주는 접근하기 더 어렵다 보면 될까요? 이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통상 네. 이제 축협이라는 여기서 이제 사료값이라는 이런 걸 관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 포대당 이제 2,500원이었는데 올해 초에 이제 이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한번 3월달에. 3월달에 인상을 해가지고 이제 3,200원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인상을 안 한다고 지금 일단 축협에서 이쪽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진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근데 아마 내년에 다시 한번 이걸 검토가 됐을 때는 그때부터 실적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물론 앞서 대북 관련된 좀 이슈가 있겠죠. 당연히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조심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계속 북한의 이 스탠스가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하죠. 좀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무원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혹시 강성호 아나운서는 그 대체육으로 만든 햄버거 드셔보셨어요? 롯데리아에서도 팔고 그러던데. 대체육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그냥 육을 좋아합니다. 이게 풀무원이 우리나라 그 미국에서 네. 그 대체육을 출시할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두부를 만드는 기술로 미국에서 수출을 하는데 이걸 네. 왜 얘기 드리냐면 이제 신선육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밀집 사육을 통해서 고기를 기르는 것보다 콩이나 이제 이런 식물을 기르는 게 탄소 배출이 50분의 1이기 때문에 네. 친환경화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질감, 식감이기도 하지만 맛인데 그 맛을 만들어주는 첨가제 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풀무원이 이제 대체육을 만드는 거고 첨가제는 이제 뭐 우리나라의 롯데정밀화학 저희가 자료를 썼기 때문에 제가 네. 상반기에 썼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비료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맛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비료주들 뭐 중국에서 비료 수출을 또 제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가격 상승의 포텐셜도 있지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ESG와 관련한 대체육 시장 아니면 뭐 최근에 핫한 이제 스마트팜 이런 것까지 좀 연결되지 않겠냐. 그래서 단순히 에그플레이션 하면 밥상 물가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비료 거기다가 대체육 아니면 스마트팜 뭐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 텐데 디커플링이에요. 발음도 좀 안 되는데 네. 이게 미국은 사실 지금 보면 하락분을 다 매웠어요. 매웠죠. 네. 매웠다가 아니라 뭐 사상 최고치를 네, 기록을 하고 맞아요. 있고 한국은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3,000이에요. 우리가 3,300을 만약에 이제 뭐 러프하게 고점이라고 하면 300포인트나 여전히 모자라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디커플링이 발생했고 그리고 뭐 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렇게 디커플링이 계속 진행될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어제 뭐 테슬라 효과도 있었지만 사상 최고치인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강하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따라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1일 날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아까 네. 오프닝 때. 그러니까 그때 작년 때도 그랬다가 그때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11월 1일 날 나왔던 수출 데이터가 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좀 이제 급발진이 시작을 하면서 지수 자체가 그때 뭐 이제 2,500, 2,600 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줬던 배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죠. 미국 주식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종목들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또 수익 관련된 부분도 보여드렸거든요. 미국이 강합니다, 확실히. 예, 이제 1등 이제 전 세계를 또 주물럭거리는 또 1등 국가이고 1등 경제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은 수출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겠지 않겠습니까? 내수 기반이 70% 넘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조금씩은 따라가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수 자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 업종 섹터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그렇게 좀 많이 최근에 좀 눌려 있었던 지루했었던 두산 피어셀이라는 종목 수소 쪽이겠죠. 이쪽에 오늘 7, 8% 강세 보이는데 그 강세였던 배경들이 전날에 이제 미국도 수소 관련주죠. 플러그 파워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조금씩은 뒤쫓아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그 조건에 완벽하게 지금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단기 채권물이죠. 1년, 뭐 3년, 5년, 뭐 10년물. 지금 또 10년물 레코드 썼더라고요. 고가 갱신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전까지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었던 게 환율이 그때 당시에 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에서도 환율이 1,200원까지 한번 찍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환율이 지금 며칠 동안에 거의 일주일 만에 급격하게 지금 빠져서 지금 보신 화면과 같이 1,170원 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딱 좋다. 지금 사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 다 성립됐는데 확실히 기업에 대한 이 실적 관련된 부분이겠죠. 앞으로 돈을 얼만큼 정말 벌 것이냐. 작년과 같이 벌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나타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이제 전자닉스라고 좀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그쪽에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지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상단에 조금 제한적인 부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또 우리 앵커님께서도 또 최근에 또 레포트 하나 쓰셨더라고요. 네. 한번 읽어봤는데 네. 간단하게 한번 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물가가 잡히지 않아도 좀 문제고 물가가 잡혀도 문제인 상황인 거죠. 네. 왜냐하면 물가가 잡힌다라는 거는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잖아요. 네. PPI라는 지표를 보시면 그게 내려갈 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은 꺾여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재는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여기서 물가가 잡힌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매출 증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올해 영업이익 코스피 기준으로 230조 원을 컨센서스 즉 기대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달성이 가능할지는 조금은 봐야겠지만 내년은 또 260조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보다 20에서 30%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달성 가능한 수치인가? 왜냐하면 매출액에 대한 전망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물가가 잡혀 내려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물가가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 마진이 더 축소될 수 있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서는 조금 그 기대치가 많이 내려오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되면 3, 4분기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 올해에 대한 온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이익이 얼마나 좀 현실화되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보다 보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 펼쳐졌지만 아직도 조금은 그런 구간을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 또 중국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장이 좀 기세 좋게 올라가다 중간에 좀 변동성을 보인 것도 사실 홍콩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좀 눌렸었거든요. 그래서 홍콩 시장은 먼저 하락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봤더니 또 여전히 그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의 스탠스가 아니면 중국이 수요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전인데 그러니까 한 3월 달? 4월 달에 조금 의미 있는 반전의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내년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는
뭐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종목장이라는 얘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얘기는 뭐 뷰를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 뭐 저도 이제 후반에 얘기는 드렸지만 어떻게 이게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매니저분께서도 항상 얘기하셨던 게 그거 같아요. 2012, 13년하고 좀 비슷하다. 14년하고 비슷하다. 그때 특징은 좀 어땠나요? 그때 제가 이제 입사했을 신입사원일 때 아직도 기억하는데 네. 그때 당시가 진짜 영업하기도 어려웠던 그랬던 장세였거든요. 박스권이었으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 대비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때 이제 차화정 장세라고 했고 그다음에 70주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뭐 기술주 중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조금 쫓아가는 매매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일 미국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어떠한 또 ETF들이 강세를 보이는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조금 이제 저는 일단 내년 초까지는 일단은 박스권 장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계속 제한적인. 그래서 뭐 2,000 뭐 많이 빠져봤자 2,900 여기서 거기고 올라가도 3,200 정도. 해서 한 3,050 정도 기준치로 해서 150 위로 150 정도 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만한 게 스크릴 것밖에 없습니다. 예, 스크릴 것밖에 없고 중국 전력 공급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면 당연 오히려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서 그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미국을 한번 잘 보신다면은 미국에서 힌트가 나오면 그 다음 날이라든 그 주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좀 투자 유망주라든지 지금 박스권이라고 하면 사실 말이 박스권이고 종목 선택이지 우상향하는 시장에서야 조금은 기회가 많아지는데 이게 또 10개 중에 한 8, 9개가 상승하는 장인데 박스권은 10개 중에 5개 이하가 상승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 따라가면은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오랜 동안 순환매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내 기회가 안 오는 장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 단계에서 투자 유망한 것들을 좀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선택하는 것보다 이미 아마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바로 경기 민감주에서 비체감 섹터라고 분류할 수 있는 철강, 화학, 건설 대표적으로 세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유망주보다 업종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보는 게 지금 중국에서는 전력을 공급할 때 제일 1순위가 수력 그리고 태양광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의 원자력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3% 미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비중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서는 당연히 전력 공급이 그나마 안정화되는 우리나라의 쪽으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저는 내년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 유망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업종 말고 이제 뭐 종목 말고 업종으로 말을 해준다라고 하셔서 업종을 봤는데 이제는 종목을 말해줄 시간입니다. 네. PD 시간 됐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또 간단하게만 좀 시간 관계에서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PT 종목은 알로이스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OTT 관련 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셋톱박스 사업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직접 지금 제가 지금 모멘텀 말씀드린 텐데 애플 TV가 이제 11월 4일 날 국내 공식적으로 런칭을 합니다. 이때 이제 국내 드라마 전 세계적으로도 애플 TV가 지금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셋톱박스 만드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애플과 이제 조인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뭔가 이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 이쪽으로 런칭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일정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마 좀 마지막 상승 파동이 단기적으로 남아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을 뭐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5,200원 이하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5,200원 이하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여기서부터 반등이 올라오는 자리에
파동이라고 좀 볼 수 있는 한 6,000원 정도로 목표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조금은 타이트하게 가야겠습니다. 4,85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OTT 뭐 11월 4일 날 그리고 이 디즈니 플러스도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미디어가 전체적으로 눌렸지만은 오늘이나 내일 같은 날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종목인 알로이스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로이스 목표가 6,000원이고요. 손절가 4,85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가 이벤트 진행을 하는데 이제 오늘의 장원을 한번 이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첨은 한 분인데 전반적인 이야기 메시지가 좋아서 먼저 최승원님께서 보내주신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네. 시장에 대한 뷰인데요. 삼행시입니다. 강한 장세 돌아오겠죠. 성난개미들 지쳐 쓰러져요. 호조세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신종호의 투자 리프레시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신다면 호조세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어서 연전연승님께서는 제 칭찬이라 뽑아봤습니다. 네, 강력한 매경 경제방송의 다크호스, 성공적인 투자 가이드. 자, 가이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호기로운 그 강성호라고 해서 뽑아드렸고 자신 있네요, 저는 우승을 근데 2분으로 뽑았어요. 아, 네. 간단하거든요. 김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강아지가 성장하여 호랑이로. 그래서 간단하게 키워드만 딱딱딱 올려주셔가지고 이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는 네. 김율님께 신광선 매니저의 몫이죠. 제가 쏩니다, 여러분들. 보내드린 건 접니다. 그래요? 네. 제가 명확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보내드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결제는 신광선 네, 매니저가 제가 하는 걸로 결제하고, 하고 네. 보내드리는 건 또 제가 김율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02-2000-485로 전화 주셔서 주유권 3만 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